최근에 클로드 코드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5시간도 안 썼는데 세션 한도에 걸렸다. 그러다 엔스로피 공식 블로그에서 세션 관리와 1M 컨텍스트 사용법을 정리한 글을 하나 봤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도에 걸리는 이유는 컨텍스트 창이 작아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용자가 세션을 끊는 타이밍을 모른다는 것. 공식 문서에서는 이 타이밍에 쓸 수 있는 선택지를 5가지로 정리해서 공개했어요. 이 영상에서는 그 5가지를 상황별로 언제 쓰는지, 그리고 왜 그 중 하나가 1순위 습관인지까지 정리합니다. 토큰하고 컨텍스트 얘기를 아주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컨텍스트는 클로드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부예요. 시스템 프롬프트, 지금까지 주고받은 대화, 읽은 파일, 호출한 MCP, 로드된 스킬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작동 방식이에요. 클로드는 매 메시지마다 이 컨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길어질수록 토큰 소모가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져요. 30번째 메시지는 첫 메시지의 30배쯤 되는 토큰을 매번 처리하는 셈이에요. 즉 같은 세션을 오래 끌수록 같은 질문에 더 비싼 값을 치릅니다. 세션을 끊는 게 왜 중요한지는 여기서 이미 절반은 설명된 셈이에요. 여기서 많은 쪽이 착각합니다. 클로드 코드는 1M 토큰이니까 여유 있잖아. 공식 문서가 제시한 숫자가 있어요. 컨텍스트가 256K일 때 정보 검색 정확도가 92%, 1M이 되면 78%로 떨어집니다. 창이 커진다고 모델이 더 잘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가 분산돼요. 공식에서는 이걸 컨텍스트 롯, 컨텍스트 부식이라고 부릅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모델이 산만해지고 이전 실수를 반복하거나 파일을 안 읽고 고치기 시작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1M은 보험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꽉 채우려고 들수록 품질은 내려가요. 그럼 클로드가 자동으로 뭔가 해주긴 합니다. 컨텍스트가 95% 정도 차면 오토 컴팩션이 작동해요. 대화를 자동으로 요약해서 기존 이력을 요약본으로 갈아치웁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늦게 발동된다는 거예요. 95%면 이미 컨텍스트 롯이 심한 구간이거든요. 모델이 가장 산만한 상태에서 요약을 시키는 꼴입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이걸 짐 싸는 상황에 비유해요. 전날 밤에 여유있게 짐을 싸면 목록을 만들고 빠뜨린 게 뭔지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출근 5분 전에 허겁지겁 싸면 충전기부터 빠뜨려요. 오토 컴팩션이 95%에서 도는 건 출근 5분 전에 짐 싸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은 오토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먼저 쳐야 해요. 어떻게 먼저 치는지 선택지는 5가지 있습니다. 공식이 정리한 그 5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공식 문서는 매 응답 이후 당신에게는 5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컨티뉴, 그냥 다음 메시지를 이어서 보냅니다. 기본값이죠. 지금 하는 작업이 방금까지의 컨텍스트가 전부 필요할 때만 쓰세요. 두 번째 슬래시 리와인드, 이전 메시지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전부 지웁니다. WESC로도 됩니다. 클로드가 잘못된 경로로 가고 있을 때 쓰는 옵션이에요. 세 번째 슬래시 클리어, 세션을 통째로 비우고 새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 네 번째 슬래시 컴팩트, 지금까지의 대화를 요약본으로 갈아치웁니다. 오토 컴팩션을 내가 원할 때 수동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서브 에이전트, 깨끗한 별도 컨텍스트를 가진 서브 에이전트한테 일을 떼어줍니다. 결과만 받아요. 이게 다예요. 이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쪽이 1번 컨티뉴만 쓴다는 거죠. 한도에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걸 써야 하는지 공식이 테이블로 정리해뒀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중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하나씩 짚겠습니다. 공식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슬래시 리와인드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쓰는 쪽이 많아요. 상황을 그려볼게요. 클로드가 파일 5개를 읽고 접근법 A로 뭔가를 시도했습니다. 안 됐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답하죠. 그게 안 됐어. 이걸 시도해봐.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실패한 시도, 잘못된 코드, 틀린 추론이 전부 컨텍스트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응답부터 클로드는 그 쓰레기까지 계속 다시 읽어요. 이게 지수적으로 쌓여요. 리와인드는 다릅니다. 파일 5개를 읽기 직전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를 통째로 지웁니다. 그리고 새로 프롬프트 할 때 배운 걸 넣어요. 접근법 A는 쓰지마. 푸 모듈이 그걸 노출 안 해. 바로 B로가. 결과물은 같아요. 근데 컨텍스트는 깨끗합니다. 이 차이가 세션 수명을 2~3배로 늘려요. 실무 팁 하나. 리와인드 메뉴에 Summarize from Here가 있어요. 이걸 쓰면 클로드가 여기까지 배운 것을 요약해서 넘겨주는 인수인계 메시지를 만들어줍니다. 실패해서 배운 건 남기고 실패의 흔적은 지우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프로액티브 컴팩트, 직역하면 선제적 압축이에요. 앞서 얘기한 오토 컴팩션이 95%에서 도는 게 문제였죠. 그럼 언제 해야 하냐? 공식 문서의 답은 다음에 뭘 할지 예상 가능한 지점에서 네가 직접 쳐라입니다. 핵심은 그냥 슬래시 컴팩트가 아니라 힌트를 붙이는 거예요. 공식 예시가 있습니다. 슬래시 컴팩트 오스 리팩토링에 집중, 테스트 디버깅 내용은 제외. 이렇게 하면 클로드가 요약본을 만들 때 뭘 남기고 뭘 버릴지 네가 결정합니다. 오토가 멋대로 중요한 걸 버리는 사고를 막아요. 그리고 공식이 분명히 적어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오토 컴팩션은 모델이 가장 산만한 시점에 돌아가지만 프로액티브는 모델이 아직 맑을 때 돕는 거예요. 같은 슬래시 컴팩트라도 타이밍이 다르면 결과물 품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체감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M 모델을 쓸 때 12% 정도에서 먼저 친다는 기준을 잡고 갑니다. 뭔가 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죠. 120K 정도 되면 이미 단일 작업 하나 쓰기엔 충분히 큰 컨텍스트예요. 세 번째는 서브 에이전트. 이것도 공식 문서의 핵심 전략 중 하나예요. 서브 에이전트를 쓸지 말지 판단하는 공식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던지세요. 이 작업의 중간 출력물을 내가 나중에 또 볼 일이 있나? 만약 답이 아니 결론만 알면 돼 라면 그건 무조건 서브 에이전트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양 문서대로 구현됐는지 검증해줘. 검증 과정은 안 봐도 됩니다. 통과 실패만 필요해요. 서브 에이전트. 다른 레포를 읽고 오스 흐름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요약해줘. 그 레포 파일들을 내 컨텍스트에 남길 이유가 없어요. 서브 에이전트. git diff를 보고 이 기능 문서를 작성해줘. 문서만 있으면 됩니다. 서브 에이전트. 반대로 지금 보고 있는 코드를 리팩토링해줘. 이건 중간 과정을 전부 봐야 하니까 서브 에이전트를 쓰면 오히려 손해예요. 메인에서 직접. 이 질문 하나를 매번 던지는 습관만 붙여도 메인 세션의 컨텍스트가 터무니없이 가벼워집니다.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공식 문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컨텍스트 창이 커져도 규칙은 안 바뀌었다. 모델은 여전히 산만해지고 세션은 여전히 끊어야 하고 선택지는 여전히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도에 걸리는 쪽은 이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200K 시절에 해야 했던 습관을 이렘이 되면서 놓아버린 거예요. 창이 커지니까 끊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리와인드는 잘못 갔을 때, 컴팩트는 맞게 가다가 무거워졌을 때, 서브 에이전트는 중간 과정이 안 중요할 때, 클리어는 아예 새 작업일 때, 컨티뉴는 나머지 전부가 아닐 때, 이 5개 기준만 머리에 박아두면 같은 클로드 구독으로 지금보다 확실히 오래 버팁니다. 공식 문서 자체도 분량이 길진 않아요. 이 영상 보고 나서 원문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잘 붙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둘게요. 클로드 코드를 오래 쓰시는 분일수록 오늘 얘기가 체감이 크실 거예요.